그 중국은 사회주의가 칼 막스나 레닌이 얘기한 사회주의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토착화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변화시켜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중국식으로 만들었지요. 미국은 민주주의가 이 미국적인 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토착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결과 하려고 하는 전 민주주의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체계, 빌리프 시스템, 그 의식 구조,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이데올로기가 그러면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데올로기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어떤 역할을 주로 해왔느냐 하면은 꼭 한 가지 역할은 분명히 했습니다. 정권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자기들이 선택한 정권을 또 정치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정당화시키는 어, 사회와 또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념의 가치관과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으면 이데올로기가 살아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토착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토착화라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그 가치관이 그 사회 문화와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와 발전 단계와 이런 것까지 해서 그 맥락, 역사적인 맥락에 어, 맞아야 된다. 그 맞추려고 하는 것이 도착화하는 겁니다. 그 도착화하는 데는 어, 문화에 도착화해야 되고 사회 구조에 도착해야 되고 경제 질서에 도착화돼야 되고 어,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또 도착화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어렵고 간에 분명한 사실은 토착화가 잘 되지 않으면은 그 이념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 이념이 살아났다는 것은 토착화가 되었거나 또 토착화를 위해서 이념이 바꾸어졌는 상황에서 토착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제가 주로 미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예를 이념도 제일 크고 이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이 두 나라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에서 토착화가 됨으로써 중국은 이념이 그 타당성 있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식 공산주의가 됐고 미국은 민주주의가 이 미국적인 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토착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결과 하려고 하는 전 민주주의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 중국은 사회주의가 칼 막스나 레닌이 얘기한 사회주의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토착화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변화시켜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중국식으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하고 있는 기독교 문화나 이 13주가 각각
준 독립적인 그런 어, 상황인데 그거를 어, 그 도착화시키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답습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본연의 가치관을 무시하게 됐어.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 토착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헌법은.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헌법이나 정치 현상은 토착화가 너무 됐기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막스 레닌 사상이 아니고 미국은 토착화가 잘 됐지만은 그 도착하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어, 그 잘못되어 가지고 어, 도착화의 그, 그 결과가 민주주의가 안 됐다. 민주주의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것이 도착화가 미국이 안 돼서 그렇다. 지금 미국도 그러니까 도착화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도착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 기독교의 문화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또 열세주가 있는 그 연방 정부의 뜻에 맞추려고 하니까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일 처음에 어,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나왔지요.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연 질서, 또 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권력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힘에 의해서 권력을 정당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 아랍 시대에 그 플라토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자연 질서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족같이 어, 가족을 선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그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의해서 어, 또 권력이 형성되고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봤지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군사 힘이 있는 사람이 또 정당화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그 신의 섭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것 중세 아닙니까? 그래 정당화시켰거든. 그러다가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르네상스 그 계몽 사상이 나와서 시작했어요. 12세기, 13세기 이때 그 나와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계몽이 되고 사회가 발전되고 문명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개인들이 서구에서는 자기의 권익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구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 말하자면 독재주의랄까, 이 권위주의랄까, 이 자연 질서에 신까지 합해서 신정이나 이런까지 합해서 그걸 항의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 나온 거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이 평등이지요. 사람이 다 평등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 사회계약론입니다. 정치 권력은 사회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치자와 피지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권력이 탄생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좀 잘못 보면은 토마스 호흡스에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토마스 호흡스에서 사회계약론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러나 토마스 호흡스는 인간은 본연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독재자가 어, 좀 강압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토마스 홉스는 그래 봤지요. 그러나 존 로크나 잔자크 루소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 계약론은 역시 계약론인데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동양에도 인간 선한 개념이 있고 인간 악하게 보는 개념들이 있지요. 또 유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이 견해도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 서구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어,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가 나타났죠. 어, 왜냐하면은 독재주의 가지고 권력을 정당화해야 된다는 데는 이데올로기가 필요 없어요. 그건 힘으로 하고 신의 섭리로 하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평등하다. 사회 계약에 의해서 한다. 계약 한쪽이 사람 아닙니까? 인민들 아닙니까? 피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이러니까 정치 이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이념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의 결론적으로 목적은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것만 하면은 그 인간으로서 인간 사회가 잘 되는데 잘 되게 하는데 좀 권위가 없어지죠. 그래서 어, 그 인간이 정당화시키는 이론을 이걸 어,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정치학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서 출발됐죠. 파워, 권력. 권력을 어디서 나왔으며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 권력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누구의 힘으로 변화를 시키냐. 그게 정치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권력학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 독재 권위에 대해서 권위주의에 대해서 신까지 합해서 반대했죠. 반대하는 게 정치 이론들이 제일 나타나는 것이 무정부론입니다. 아나키즘, 무정부론이 그것도 정, 정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발전되는 것이 이제, 어, 자본주의지요. 자본주의는 인간을 가만 놔두면은, 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더 공동선이 만들어진다. 개인적으로 놔두면은. 이게 이제 자본주의, 그러게 이제, 어, 아담 스미스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 경제학에도 나가고 어, 철학에도 그렇고 이 공동선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학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존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있는 제너럴 윌 일반 일반 의사가 뭐라 그래 제너럴 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는 인간이 원하지 않아도 틀림없이 그게 있는 게 무슨 따라야 되는 원칙이 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가 통일 얘기를 하는데 통일은 국민 하나하나가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한다. 이거는 어, 그 제너럴 윌의 입장이 아닙니다. 제너럴 윌은 통일은 어, 반드시 해야 된다. 통일은 역사적인 소명이다. 이미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통일을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하면은 루소 같은 일반 의사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새는 전부 다 이 계량화되고 숫자화되고 또 민주화되면서
인간 평등을 이래 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요. 그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처음 유럽에서 시작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자유지요. 무엇으로부터? 국가의 통제로부터 국민들을 자유롭게 놔두면은 서로 싸움하지 않는다. 거기는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권력이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느냐 계약에 의해서 어, 계약에 의해서 국민들이 하여금 어, 요청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지도를 해야 된다. 그게 사회개혁론 아닙니까? 민주주의도 저번에 흐르는 거는 사회개혁입니다. 그 민중개혁, 인민개혁 이랬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토착화가 되고 토착화가 되려고 하니까 빈부 차이도 많고 또 아직까지 산업혁명이라는 게 상당히 늦게 일어났으니까 산업혁명이 안 일어나니까 월급쟁이들이 많이 없어요. 월급쟁이들이 많이 없다는 것은 중상계급이 없다는 겁니다. 어,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산업화가 덜 되니까 유럽도 그 상황인데 이 막스는 이 이상적인 사회를 생각해서 가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만든 것이 막스의 사회 발전 이론입니다.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직 안 왔는데도 그게 뭐냐면은 저 프롤레타리아치라는 말은 노동자라는 말입니다.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일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어, 노동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노동 계급이 있어야지. 노동 계급이 유럽에도 아직 미처 나지 못했고 산업혁명이 안 나서 그 러시아나 구소련이나 예컨대 중국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할 만큼 어, 산업화로 보면 후진됐죠. 완전한 농업 사회지요. 그래서 이제 산업화를 생각하고 산업 사회를 생각하는 막스 레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유럽에도 맞지 않고 그게 레닌, 스탈린 가져와 보니까 러시아는 소련은 진짜 프롤레타리아가 없거든. 그것도 그런데 아, 그 중국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완전한 농경 사회 아닙니까? 인구의 90% 이렇게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농업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은 칼 막스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농경사회니까 농경사회 아무리 찾아도 프레리타리아는 없고 사람뿐이거든. 그 사람을 보니까 중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있고 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념이라는 것은 권력의 정당성을 주고 또 주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중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배고픈 거거든. 모택동이가 와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도 배고픈 것, 둘째도 배고프, 셋째도 배고픈 것. 배고픈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중국 민족주의적인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경제적인 궁핍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고 또 중국의 특별한 상황이 아편 정쟁 이후에 서구에서 착취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후반에 어릴 때 중국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 서구 사람들이 착취를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차별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서구에서 들어오면서 이 아주 악랄한 게 아편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아편이 온 중국의 그 많은 인구의 6천만 인구가 한 90%는 아편 중독자예요. 제가 거기 살았습니다. 아편 중독자들이라고. 그 아편 중독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중국 국가의 급선무였습니다. 급선무였는데 아편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강압적인 중앙 집권을 가지고 정리를 했지요. 아편 중독자들을 물리적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 아편 중독자들을 죽여가지고 길에다가 이 싸놓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험을 중국이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사실 어, 우리나라도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사상은 서구 사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서구 사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개석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1949년에. 장개석은 좀 서구적인 그런 어, 경향이 좀 있죠. 자기 부인이 조지아 역에 학교에 졸업해서 학교에서 그 축하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 아무튼 그래서 장개석을 위시한 국민당의 국제적인 이런 세력을 의지하는 건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없는데 여기에는 외국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모택동 혁명 이론에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코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외국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자기들끼리 하는 데는 어, 이제 대화로서 할 수 있고 평화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중국에 또 이 이념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중국 사회의 그 정치적인 맥락, 사회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그게 중국에서 지금 돌아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소수민족 문제입니다. 소수민족. 어. 소수민족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의 7%밖에 안 되지만은 그게 수천만이 되지요. 소수민족이라는 것이. 그 소수민족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경제적인 의미가 있죠. 더구나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지하자원도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연변에 이런 데서 많습니다. 저, 서쪽에 거기에다가 소수민족들이 사는 데는 그 국경만 건너면 같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두만강 압록강만 건너면은 조선이 되는 것처럼 네, 그런 것이 16나라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소수민족을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정부도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해결시키기 위해서 아예 성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 민족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장관급이지요. 거기서 하는데 소수민족을 다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 소수민족을 어, 말해 껴안는다 그러죠.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미국도 그 많이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소수민족을 아카모데이트 시켜야 된다. 어시밀레이트 시키려고 하지 말고 미국은 전부 다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가지고 또 외국 사람들 들어와도 전부 뭐 이용할 겸 이용하고 또 그 사람들의 권익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 그 소수민족을 우대를 오히려 합니다. 어, 심지어서는 어, 문화혁명 때 소수민족을 착취가 좀 과하게 되었지요. 그런 문화혁명 이에 1976년 이후에는 소수민족에 한테 권익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도 고려가 되고 그래도 중국에는 왜 저 사람들을 어디 차별 대우를 우리보다 더 좋게 하느냐 하는 그런 중국 한족들의 어, 그 반란이나 불평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민족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이 중요한 것 그걸 이제 어, 중국이 해결을 합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곧 국제 문제에서도 소수민족, 다른 민족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어, 그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그, 그런 가치관의 저변에 흐르는 것은 즉시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입니다. 중국의 토착화되어야 되는 그 문화는 유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미국 무슨 그 알력 관계가 있고 앞으로 자꾸 그렇게 될 건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유교와 기독교를 비교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교를 생각해도 중국에서 그 정부에서 유교를 없애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1949년에 정부가 들어서서 53년부터 좀 49년에 들어와서 해보니까 사회주의가 좀 잘 되거든. 왜 잘 됐느냐? 집단 농장을 하는데 한 집단 체제가 한 100가구, 120가구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가 어, 한 집단이에요. 한 동네가. 그러니까 동네는 중국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돼 가지고 자연적인 질서 체제가 있습니다. 도시도 상당히 그렇게 도시가 서서히 발전이 되었어요. 그 유교는 물론 뭐 학자들이 심오하게 연구를 많이 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기에는 인간과 인간관계를 정의하는 어떤 것이 옳은 관계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거다. 인간과 인간 관계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는 사회거든.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유교입니다. 기독교는 사회 질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회 질서가 아니고 기독교는 그 형이상학적인 신학적인 질서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선택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이 기독교는 있습니다. 전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인민들을, 사람들을 창출을 안 하죠. 지금 제가 미국에 상당히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미국만큼 종교화, 이건 기독교지요. 종교화된 나라는 없습니다. 이 종교국가입니다. 미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에 의해서 종교화됐으니까 기독교의
인간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지요. 기독교 인간관계는 양분되었습니다. 선택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 성경에서 그걸 전부 다 입증을 하지. 그래서 갈라지면은 이 칼 막스처럼 뭐 해가 변정법적으로 뭐 이렇게 성화시키가 계급투쟁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버림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서는 적이 악마가 되지요. 적이라는 것이 악마가 돼가지고 악마가 되면은 기독교에 악마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가 되면은 전부 악마를 만듭니다. 요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미국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 100%가 언론에서는 100%가 하마스는 악마다 이거예요. 악마라는 거는 어, 운명이라는 게 죽여야 됩니다. 그 악마를 죽이는 거예요. 소수민족이나 또 발전되지 못한 이런 인민들은 저 대부분 그 남쪽에 지구의 남쪽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브릭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악마화 시켜가 또 죽음을 당해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지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없는데 기독교에서는 정당화시켜. 아무튼 중국은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건 자본주의고 문화적인 유교고 정치적인 거는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칼 막스나 레닌 이론의 사회주의 이론 그런 이데올로기는 중국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래, 그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어, 중국에 대한 정책을 세우려고 하면은 중국의 지금 살아있는 정치 이념이 무언가 어떻게 생겨 왜 그렇게 변했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더 복잡한 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미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주의 아닙니까? 모든 것을 헌법에 의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성을 헌법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이 헌법에 있는 조항들을 수없이 많은 조항들이 비민주주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참여민주주의, 정치 참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참여를 해도 그 참여권이라는 것은 선택권인데 선택 대상이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 거기 조금 있다 몇 달 있으면 아마 다널드 트럼프 하면 했는 다널드 트럼프 또 조 바이든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국민이. 그래서 오늘 선포하고 나온 것이 존 F. 케네디 주니어,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을 떠나고 이제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당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3당이 잘 될지는 잘 안 될 거예요.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 두 당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는 제3당이 나타나는 그것도
이름이 있는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제3당 기대를 들고 나온 건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국에 지금 그래도 선택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일 우리 대한민국도 그걸 받아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직장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직장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다 그런데 이제 어, 공부하는 것을 직장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학문의 발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 그 모순이 학문적으로 보면은 학문이 제일 발전되지 않는 것이 미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 제일 발전된 곳은 학문이라도 제일 발전된 곳이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도 가능하면은 학문적으로 제일 발전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사회과학, 인문과학이라도 아무튼 그래서 미국은 어, 민주주의가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은 헌법주의입니다. 헌법 그 자체가 미국의 상권 분립 자체가 민주주의가 되지 못하지. 저 대법원이 어디 그게 3분의 1 되는 역할을 합니까? 지금 아홉 명이 어중간한 9명이 앉아가지고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없애야 됩니다. 그래 그거 대통령 선거가 민주주의로 되지 않습니다. 아민 대통령제인데 대통령 선거가 민주주의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엘렉토럴 칼리지라는 거. 그런데 그거는 어떤 주에 살면은 어, 정치의 영향력이 높고 어떤 주에 살면은 무시당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썽이 많은 트럼프가 한 7주를 지적해서 그 선거법만 바꾸면은 자기가 당선됐다. 그러는데 그것도 전부 다 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딥스테이트 얘기했죠. 언론이고 정보고 돈입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언론, 그리고 돈. 이것이 미국을 움직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더구나 조 바이든은 이 세 가지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서 다른 힘이 없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알려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뭐냐 알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민주주의는 어, 선택의 자유에서 나왔습니다.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으려고 하면은 선택의 대상이 많아야 되고 선택의 대상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어, 그 정보를 조작해내죠.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는 어, 원래 민주주의, 개인 자유, 창의성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소위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헌법주의 자체가 비민주주의고
헌법주의도 잘 되지도 그나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은 토착화가 잘 됨으로써 사회가 발전이 많이 됐어요. 지금도 되고 있고. 미국은 토착화가 잘 됨으로써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 됨으로써 망하는 그런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토착화 하나는 잘 된 거고 하나는 못 된 건데 어, 그 대한민국하고 조선민주인민국 보면은 북쪽은 토착화 잘 돼 가고 있는 중국의 토착화를 본받아야 합니다. 본받은 것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인민이라는 개념을 받았습니다. 인민이라는 것은 산업계급도 아니고 무산자도 아니고 민민의 개념이라는 게 중국과 노스 코리아가 어떻게 다르냐 그걸 요다음 시간에 제가 인민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다 짚어봅시다.